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왕기초 분들이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떤 컨텐츠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관점은 어떤 시험용 영어,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 아니 그 이외에도 학교에서 보는 영어가 있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영어를 언어로서 정말로 잘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영어를 지금까지 어, 리딩이라든지 어떤 쓰기라든지 그리고 시험용 영어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는 처음 접할 때는 그분들을 왕기초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영어에 관한 그 지식, 배경 지식이라든지 단어, 그리고 표현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험용 용어에 익숙해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대부분은 듣고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쓰는 영어에 익숙해지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기초의 정의는 아무리 많은 단어, 표현력, 영어에 관한 그 독해력이 우수한 분들일지라도 처음에 외국인과 대화를 나눴을 때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때 단어 대 단어로 말이 나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문장의 단위가 아니라 어떤 그 단어를 내뱉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시면 왕기초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단어나 어떤 수거, 표현력, 영어에 관한 배경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어, 의사소통의 영어에 익숙해지진 않지만 이런 훈련이 충분히 되신다면 다른 분들보다 영어 실력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왕기초 분들이 처음에 영어를 접근을 할 때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어떤 그 영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영상을 많이 올리고 조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 고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럼 제 경험으로 비추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제가 뭐 하루에 영어를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가르치 시간까지 합하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한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8만 시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그리고 제가 영어 강사로서 그리고 통번역사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영어를 공부하면서 많은 좌절도 겪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통역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시행착오를 없애고 보다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영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컨텐츠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컨텐츠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영어의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즉, 네 가지 영역은 듣고, 말하고, 읽기, 쓰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듣기 분야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처음 올라가서 어, 어, A, B, C, D 그쵸 알파벳을 배웠어요. 요즘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영어를 배우죠. 그리고 영어 시간도 대부분의 과목보다도 어, 많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요. 하지만 지금 많이 바뀌었기는 하지만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영역, 듣고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우리의 그 영어 교육의 현실은 듣고 말하기 이 분야보다도 그리고 읽기의 분야, 그리고 쓰기의 분야, 특히 읽기의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죠. 영어 시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까지 10년을 공교육에서 영어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원어민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많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약한 그 영어 실력이 드러날까요? 수능은 1등급도 나오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 22,000 단어, 33,000 단어, 그보다 더 어려운 그 수고라든지 표현력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듣고 말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은 거의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와 입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입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어, 유창하게 입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표현력과 그리고 단어, 그리고 그 독해력의 실력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귀와 입을 통하지 않는 영어는 절대로 원어민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말을 내뱉고 싶어도 머릿속에서 그 지식이 떠다닐 뿐 내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가지 영역에 듣고 말하기, 읽기, 쓰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듣기예요. 자, 이 듣기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입으로 나올 수가 자기가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예를 들면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했을 때 본인이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현력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원초적으로 가장 그 이전에 더 선행돼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그 듣기라는 것은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능력을 말합니다. 소리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그 뜻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뜻은 모르더라도 그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야 됩니다.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야지 나온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리에 관한 소리에 관련돼 있는 단어를 접목시켜서 뜻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영어가 저희의 외국어잖아요. 제2 외국어예요. 그렇죠. 저희는 한글이 모국어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글을 배웠을 때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배웠죠?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렇죠? 그 아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그 귀여운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 해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러더라도 말을 못해요. 언제쯤 말을 하냐? 전문가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경우가 엄마 아빠의 말을 8,000번 들었을 때 엄마 아빠라는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를 들어야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는 엄마 아빠라는 말을 내뱉는 때 어떻게 되죠? 어, 그 글자를 쓰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 아이가 글자를 쓰지 못해요. 그러나 엄마 아빠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의 그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글을 배워요. 그렇죠? 글을 먼저 보여주고 그 글에 해당하는 소리를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 칠판에
짚어줘가면서 원어민들이 칠판에 짚어줘가면서 A는 A로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school 같은 경우는 school 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그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요. 예를 들면은 어, 자, 글을 통해서 소리를 매칭하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요. 자, 우리는 많은 독해를 해요. 그쵸? 독해를 하고, 그리고 독해에 나오는 또 문제도 많이 풀어요. 글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 독해에 나온 소리를 원어민이 그 글을 보여주지 않고 그 소리로만 들려주면은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 글을 통해서 공부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오면요. 소리가 파편적으로 들린다는 얘기죠. 자, 그,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해당하는 그 글을 소리로 들려줬을 때는 그, 그 각각 해당하는 소리가 파편적으로 13579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I go to school by car with my friend every day 라는 어떤 영어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글로만 본 사람은 리스닝 그 듣기에 관한 어떤 연습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I라든지 go to school 그 다음에 every day 이런 소리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조합이 돼서 내 귀에 종합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독해 지식에 기반해서 소리를 조합해서 뇌 속에서 상상해서 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부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독해에 해당하는 것은 그 글을 내가 읽을 줄 알면은 당연히 그 소리를 들었을 때도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100% 일치해야 돼요. 자, 글을 읽었을 때 100%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리스닝으로 들었을 때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리스닝을 들었을 때 50%, 70%, 80% 들린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글을 썼을 때는 당연히 똑같은 글을 소리로 옮기면은 정확하게 다 100%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되죠? 저희는 모국어를 습득을 할 때 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소리를 통해서 배우고, 그쵸? 먼저 듣기가 되고, 듣기에 대한 걸 어떻게 했죠? 따라했어요. 그쵸? 듣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따라했어요.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글을 쓸 줄도 모르지만 따라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는 유치원 갈 때까지 글을 쓸 줄 몰라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치원 가기 전에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줘요. 그렇죠? 그래도 그 아이는 글을 잘 몰라요. 받아쓰기도 할 줄도 모르고요. 계속 엄마가 읽어줘요. 글을 읽어줘요. 그리고 읽어준 상태에서 또 글을 또 엄마가 가르쳐 주죠. 가나다라 마바사. 옛날 옛적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글을 짚어주면서 이렇게 매칭을 시킨다는 얘기죠. 충분히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들은 거는 당연히 따라할 수 있어요. 듣지 못하면 절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요즘 유튜브 분들이 영화나 미드를 통해서 쉐도잉이라는 걸 한다는데 대부분이 보면 엉터리예요. 왜 그러냐면 영화나 미드는 원어민들이 우리한테 우리한테 교육적인 컨텐츠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고요. 자기네들끼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속사포 같이 해요. 자, 그리고 쉐도잉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그 잘못되는 게 뭐냐면은 그 스크립트, 즉 대본을 외워가지고 해요. 쉐도잉을 외우는 그 대본을 외워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들은 소리를 그대로 반박자 늦게 따라하는 게 쉐도잉이에요. 그런데 어떤 쉐도잉이라는 그 단어가 세련된 단어라서 그리고 그 말을 하면 뭔가 자기가 멋있을까봐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서 많은 유튜브 분들이나 어떤 그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걸 따라 하시는데 절대 양초 분들을 포함해서 영어 실력이 어지간히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영어나 미드를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듣고 토익이나 토플이나 우리 생활 영어에 있는 테이프조차도 따라하기가 처음 영어를 접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쉐동이라는 것은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을 때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절대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도중에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었으면은 들리면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리지 못하면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위 쉐도잉 하시 그 잘못된 쉐도잉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들은 대본을 외우면서 이렇게 해요. 대본을 보면서 하면 그 자리에선 들리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은 마치 수학 문제가 안 풀렸을 때 답지를 펴놓고 그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면 다 날아가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방해가 되냐면은 내가 옛날에 외웠던 부분을 계속 소리를 듣는 동안 내가 외웠던 부분을 계속 껴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중할 수가 없어요, 소리에. 그리고 또 나중에 똑같은 컨텐츠를 듣더라도 일단 머릿속에서 거의 날아가고 파편적으로 들리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에서 잔상이 남은 나머지 그 소리를 볼 때 그 소리에 집중하는 능력을 오히려 방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기초 분들이나 뭐 초보분들, 뭐 중급 이상의 분들도 영화나 미드 같은 경우로 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생활 영어 테이프에 나오는 그쵸 느린 소리 예를 들면 How's it going?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go to work? I go to school by car with my friend every day. 이렇게 성우가 또박또박한 소리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런 컨텐츠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 한국어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가 우리의 제2 외국어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듣는 거 듣기 컨텐츠를 먼저 듣기 컨텐츠를 통해서 영어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리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듣고 말하기, 그치? 그쵸?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읽기의 과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완기초 분들, 아주 완기초 분들도 있어요. 영어를 아예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초중 고등학교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의 그 과정을 거쳤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을 대본으로 확인했을 때는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한국어를 우리가 어, 접근을 해볼까요? 우리가 처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잠잘 때까지 쓰는 표현들이 어떻게 써요? 아침 먹었니? 점심 먹었어? 오늘 오후에 뭐 할 거니? 쇼핑할래? 오늘 계획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 보여줬을 때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읽기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도 어떤 어려운 잡지 있죠. 예전에 보면 타임이나 이코노미스트나 그렇죠? 그런 어려운 잡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 여기서 읽기의 영역에 그 언어로서의 읽기의 영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지식이 쌓아가면서 그 언어 영역에서 그런 지식이 접목이 되면 더욱더 수준 높은 영어로 나아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완기초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듣기 컨텐츠를 아주 쉬운 거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거 뭐 예를 들면 뉴스나 뭐 그렇죠? 뭐 테드에 나오는 그런 전문적인 거는 절대로 배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활 영어 테이프,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컨텐츠를 좀 느린 속도, 그렇죠? 느린 속도의 컨텐츠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찾아보면 많아요. 유튜브에도 많고요. 아니면 MP3 파일도 교재를 구매하시면 쉽게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어떤 스마트폰에 집어넣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컨텐츠는 아주 쉬운 걸로 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듣기에 나온 거를 글을 보면 대본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마- 어, 듣, 대화라는 것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화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들려야 돼요. 들려야지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장 쉬운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들었을 때 벅차지 않은 정도의 또박또박한 음성으로 된 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How is the weather like today? 이런 식으로 성우가 또박또박한 거 있잖아요. I will go to the movies tomorrow with my friend.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있죠. 또박또박한 거를 일단 그런 컨텐츠를 일단 선정을 하시고요. 또 그 선정된 컨텐츠를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중된 그 장소를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러면 입을 통해서 내뱉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컨텐츠조차도 입으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한 그 어떤 속도라든지 어떤 그 유창성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들은 것만큼 내 입으로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은 내용을 그쵸? 들은 내용 정확하게 들려야지 따라할 수 있죠. 그런 내용도 입으로 따라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구간 반복을 하셔가지고 그 한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가지고 어떤 밀폐된 장소에서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 짧게 뭐 어려우신 분들 아주 짧게 어떤 그 문장도 듣기 힘든 분들은 단어 단위로 아니면 단어보다 조금 구문 단위로 조금 그 여유로우신 분들은 어떤 어, 문장 단위로 구간 반복을 해놓으시고 반복적으로 하신 다음에 내 입에서 자연적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들린 문장이 정확하게 들린 문장이 내 입으로 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때까지 원어민의 목소리와 거의 흡사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 반복의 정도는 한두 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입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듣고 그 다음에 말하기가 그 따라하기까지 했어요. 그 읽기의 단계는 뭐냐면은 또 매번 또 들리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듣고 따라하기만 할 수 없으니까 듣고 따라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 보면은 MP3 파일이나 그런 데 대본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얼로그 대화문이 있고 그다음에 뜻도 다 나와요. 그럼 그때 읽기는 그걸 가지고 읽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본에서 내가 예를 들면 How is the weather like tonight? 그렇죠? 오늘 저녁에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따라할 수 있지만 모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단어가 예를 들면 weather를 모른다. 그러면은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tonight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how라고 했는데 제가 how is the weather tonight 하고 what is the weather like tonight 요거는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weather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 weather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어떤 건지 뜻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 웨더는 날씨다 그러면요. 그 날씨의 또그 뜻을 알았으면 또 스펠링도 확인하고요. 뭐 스펠링을 어 그렇게 암기를 할 필요 없어요. 많이 듣고 따라하고 대본을 확인하다 보면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스펠링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따로 스펠링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눈으로만 확인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What is the weather like tonight? 그렇죠? 그리고 I go to school by car with my friend every day. 이런 어떤 들리는 소리에 관한 대본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by car라고 그러면 이 수거라고 하죠. 그러면 자동차로 그렇죠? 자동차로라는 수거를 또 외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문장에 해당하는 뜻도 자기가 습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고 말하고 읽기가 여기까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언어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장을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컨텐츠도 어떻게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미국인들 같은 경우 말하기의 그 주제 내용,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주제라든지 단어나 표현력의 그 수준이 중학교 1학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려운 단어를 외우는데 그 어려운 단어를 외운 만큼 저희가 그거를 활용을 하지 못하잖아. 유창성 있게 활용하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6살 미국 6살 아이보다도 많은 단어를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어적으로 봤을 때 대화를 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죠. 어, 뭐 말할 때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듣지 못해가지고 뭐 excuse me, I'm sorry 이런 그 뭡니까 이런 표현들을 남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었으면은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속사포같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단어를 외우지만은 그보다 훨씬 쉬운 단어를 원어민들이 얘기했을 때 그 단어조차도 단어나 표현이나 문장으로 내뱉었을 때
그 소리조차도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제쳐놓으시고 쉬운 표현, 그렇죠?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유창성 있게 나오려면은 쉽게 가셔야 됩니다. 절대 어려운 단어를 내 걸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외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내 그 어려운 표현이나 그 단어를 내 입으로 배이게 하는 데는 1000년 이상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 단어죠. 이미 알고 있던 더 이상의 단어를 외울 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그 수준의 그 단어를 더 다지는 작업이 필요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눈으로 다지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다지는 것이 아니고 내 귀와 입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내 입에서 절절절절 흘러나올 때까지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듣고 말하고 읽기까지 여기 됐어요. 그럼 쓰기는 어떻게 되냐? 우리 학원에 가보면 에세이 그 과정도 많잖아요. 그렇죠? 에세이 과정도 있고 장문 과정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과정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면 듣고 말하고 읽기가 되면은 그거를 손으로 쓰면 그게 에세이가 되고 장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저녁 7시에 전화를 걸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Call me at 7 p.m. tonight.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Call me at 7 p.m. tonight. Call me at 7 p.m. tonight. 이런 것을 내 입에 배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내 귀에 들린 거는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읽을 수 있어서 대본도 확인이 됐고 뜻도 알아요. 그럼 그걸 손으로 쓰면 그게 장문이에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내 입으로 말을 했으면 당연히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학원이라든지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텐츠 거기에 관한 책을 만들어내야지만이 또 그 뭡니까 자체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야만이 또 그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만드는 것이고 학원도 마치고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지 듣고 말하고 읽기 이 과정만 되면 따로 저기 할 게 없어요. 어떤 에세이라는 그런 어떤 말이 거창하게 에세이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초보분들도 마찬가지, 기초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기초분들이나 어떤 중급자 이상의 분들도 이제 내용을 또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절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듣고 말하는 과정, 물론 읽기도 그 과정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이것만 되면은 따로 뭐 장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장문을 한다고 하면서 엉터리 글들이 많아요. 왜? 왜 많냐면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 그게 내 머릿속에서 귀에 들리고 입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입에 배이거든요. 그냥 눈으로 봤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데 있어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눈으로 읽고 손으로 썼을 때는 나중에 뭐 금방 잊어버려요. 하지만 듣고 따라하는 이 과정 속에서 듣고 따라하는 그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내 귀에 배고 내 입에 배죠. 회화로도 써먹을 수 있고 장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읽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왕기초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미드 영화로 이렇게 하지 마셔요. 미드 영화로 이렇게 들린다라는 것은 어쩌다 파편적으로 I beg your pardon, 그렇죠? 예를 들면 excuse me, 그렇게 쉽고 익숙한 표현들이 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왜 집중하기 힘드냐면은 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집중력은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지 못해요.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은 집중력이 흩어지게 되고 나중에 돼서는 결국에 포기하게 돼 있어요. 단어 한두 개, 그리고 표현이 한두 개 들린다고 그래서 그게 영어가 미드가 들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으로 접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또 뭐 대학교 과정을 밟았지만은 어, 듣 집중해서 듣고 그 말하기 훈련이 많이 돼 있지 않고 원어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과 영어로 나눴을 때 단어 한두 개 단어 한두 개 겨우 나오거나 말하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서 자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입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은 제가 말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 아주 뭐 저도 국내파예요.
국내파하고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제가 영어를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번역 대학원을 나와서 제가 현장에서 그 통번역 일도 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 겪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100%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 경우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고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미드나 영화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은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 이상은 아무리 영어에 미치고 그런 분들도 저 주변에서도 영어에 정말 올인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영어가 너무 좋아서 영어에 거의 미쳤다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어, 그 미드나 영화로 처음에 영어를 접했을 때는 다 실패했어요. 들리지 않으면 실패해요. 왜 그러면 사람이 흥미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들렸을 때 들리지 않으면은 어떤 것들은 영화나 미드 같은 경우는 대본 봐도 안 들려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가르치신 분들도 거의 몇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소리에 대한 그런 지식, 소리에 대한 그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듣기라고 그랬죠. 그 소리 자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 먼저 듣기가 돼야 돼요. 듣기의 훈련에 몰입을 돼요. 이것은 듣기 훈련 자체가 아니에요. 뭡니까? 언어를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데는 듣기가 필수입니다. 말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들린 건 따라할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있으면 나중에 대본 확인해서 뭡니까? 뜻도 확인하고 스펠링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대본 보면서 그렇죠? 대본 보면서 그걸 자기 표현을 외웠어요. 그렇죠? 대본 보면서 표현을 외웠죠. 그러면은 대본 보면서 외우고 영화 들어도 안 들려요. 왜? 우리 예상대로 그렇게 그 원어민들은 우리 예상대로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렇죠? 소리를 인토네이션이나 강세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 전혀 다른 부분으로 소리를 내요. 예를 들면 shaving your head is not going to make you feel more like a man if you don't feel inside. What if a child dreamed of becoming something other than what society had intended? What if a child aspired to something greater?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이 소리를 낼 때는 우리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소리를 낸다는 얘기죠. 물론 배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뭡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속사포처럼 쏟아내요. 속사포처럼 쏟아내요. What if a child dreamed of becoming something other than what society intended?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속사포같이 쏟아낸다고요. 그러면 밀폐된 공간에 있는 소리도 100% 듣고 따라하지 못하는데 그런 소리를 따라할 수 있을까요? 대본 보고 따라하는 건 아니죠. 대본 보고 따라하면은 귀가 하는 소리를 해, 귀가 하는 일을 눈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듣기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외우면서 대본 보면서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은 시원하죠. 하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서 즉 글이 머릿속에 뇌에 글이 인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듣기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어, 처음에 대본을 보면서 듣기 하는 게 아닙니다. 대본을 보면서 쉐이도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 팝송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기초 분들은 이런 컨텐츠, 테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뉴스도 마찬가지.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내 귀에 들었을 때 뭡니까 할 만한 거 있죠. 좀 속도도 어느 정도 적당한 거. 그리고 소리가 좀 벅차더라도 구간 반복을 해서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거를 듣고를 따라야 됩니다. 또 받아쓰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받아쓰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받아쓰기는 소리를 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쓰기 부분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받아쓰기도 할 때도 스펠링을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스펠링을 몰라도 소리가 나면은 예를 들면은 How is the weather? 그쵸? weather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weather라는 그 스펠링을 쓰지 못하더라도 한국어로 그 스펠링 쓰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소리를 인지했느냐 안 인지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ow is the weather? 이런 소리가 들리면 한국어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 받아쓰기의 과정은 어떤 뭐랄까 스펠링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사람이 how is the weather라는 그 각각의 해당하는 그 단어를 있죠. 정확하게 인지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리 많은 표현을 준비하더라도 그거를 써먹을 기회는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엉뚱한 대화가 이끌어질 수 있고 결국엔 상대방은 아 이분이 대화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회피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단어를 외우지 말라는 것이냐? 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따라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대본은. 그때 대본을 확인하면서 단어나 수거도 우리가 암기할 수 있고 뜻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고 말하고, 그렇죠? 듣고 말하기, 그 읽기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쓰기 과정은 물론 글로 쓰는 거니까 약간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듣고 말하고 읽기가 다 됐어요. 그러면은 그 소리까지 인지되고 또 내 입으로도 연습이 됐어요. 또 뜻까지 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반복적으로 계속 듣고 따라하면서 뜻까지 내 입에 배게 되고 그렇죠? 자동적으로 체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리도 글, 어, 예를 들면 abnorm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 비정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비정상적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럼 이런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예를 들면은 강세도 abnormal인데 abnormal이라는 그 내 머릿속에서 아 이렇게 발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런 식으로 또 암기를 하면서 깜지 쓰면서 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원어민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글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은 상대방의 그 원어민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 글로 했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 암기한 게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 암기라고 하는 것보다도 소리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반복으로 하면서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런 발음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뇌 속에서 나오는 그 발음대로 그 뭡니까 그 강세도 자기 마음대로 줘서 내 머릿속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하는 그 뭡니까 소리를 냈을 때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 단어도 암기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단어를 갖다가 그럼 단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단어만 하더라도 뭐 수십만 가지가 있는 수십만 개가 있는데 그런 사람의 이름도 외울 건가요? 영어 이름만 하더라도 제인이나 브라운이나 뭡니까 마이클 그렇죠? 그리고 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크리스 테일러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이거보다 훨씬 긴 단어도 있어요. 그럼 그걸 더 이름도 외워서 들을 건 아니잖아요. 이름이라는 거는 이름도 마찬가지 고유명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유의 신상, 그렇죠? Statue of Liberty도 있고 Empire State Building도 있고 그다음에 어 꽃의 이름도 있고 우주 그 은하계에 해당하는 행성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를 통해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거기 그 단어에 해당하는 뜻을 알아보는 거지. 그 단어를 외웠어도 그 고유명사를 다 외우고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 소리가 들려야지. 아, 이거는 I beg your pardon. 그쵸? 무엇입니까? 어, What does that mean by that? 그치? 그쵸? What do you mean? 이런 식으로 그 뭡니까 그 해당하는 그 고유명사에 대한 뜻도 자연적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소리를 듣고 알아갈 수도 있고 나중에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지식을 습득하는 그 경로는 듣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우리가 되지가 않으면은 우리 정보 습득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뭐 은하계의 이름, 꽃 이름, 바다 생물의 이름, 동물의 이름 그런 것까지 다 그걸 외워가지고 한다면 그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나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난 당신의 이름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글로 써주시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my name is 예를 들면
My name is Charles Bronsky라고 하는데 My name is는 알고 My name is는 알겠는데 Charles Bronsky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듣기가 안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름이 소리를 들었죠. My name is Charles Bronsky라고 하는 거예요. 아, Charles Bronsky. 그거를 인지를 했으면 your name is Charles Bronsky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나고 다음 주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데 듣기가 되지 않으면은 My name is Charles Bronsky라고 그 소리를 들었더라도 찰스 브론스키 이게 어떤 뜻이 있는 건가? 내가 단어를 외우지 못해서 못 들었을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말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죠. 고유명사라든지 어떤 모든 단어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통해서 익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이 이르면서 사람의 이름을 외우면서 사람의 이름을 외우지 못해서 나는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고유명사 많은 고유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그렇죠? 듣기를 통해서 소리가 인지가 됐으면 그러면 What does that mean?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서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다음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고 자연스럽고 이런 식으로 어떤 소리에 대한 그 뭡니까 소리에 대한 소리에 점점점 민감해지면서 내가 단어를 모르지만 또 쓸 줄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영어에 관한 그 언어적으로서 영어에 관한 실력이 점점점 향상되는 거죠. 필리핀이나 베트남 뭐 예를 들면은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여기서 노동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여기서 돈을 벌고 왔기 때문에 한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한국인이 어떤 언어 교육원이 있어서 거기서 몇 달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공장의 현장에 바로 투입이 돼요. 그러나 1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영어를 1년, 10년 배운 것보다도 그분들이 1년 동안 한국어를 현장에서 배운 게더 한국어가 더 뛰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일을 하냐고 시간이 없어요.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더 잘해요. 우리가 영어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더 한국어를 더 잘해요. 왜냐? 소리를 통해서 처음에는 어눌하지만 소리를 점점점 더 들으면서 비슷한 소리를 들으면서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그거를 따라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눌해지던 그 한국어 발음도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선명해지고 그리고 내 입으로 뱉으면 뱉을수록 연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과 비슷한 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록 글은 쓰지 못하더라도 대화는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자기 글자 쓰지 못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러나 듣기가 되기 때문에 말하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들으면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더 유창하게 되면서 비록 글은 쓰지 못하고 읽지도 못하지만 언어를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원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글도 없는 부족도 많아요. 그러나 대화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글도 많이 알고 독해력도 뛰어나고 수능도 어려운 그 캠브리지 대학생들도 그 어렵다는 수능도 척척척척 다 풀어내고 만점을 받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언어 실력이 미국인이나 영국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 분들의 그 영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까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언어적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죠. 글을 많이 한다고, 독해력이 좋다고, 그리고 단어를 많이 한다고, 수어를 많이 한다고, 아무리 많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영어를 잘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기준은 영어의 절대 기준,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의 절대 기준 듣기예요. 듣기가 정확하게 돼 있으면 정확하게 듣고 카피할 수 있으면 듣고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으면 그것이 실력의 가장 척도가 되는 거예요. 단어 수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독해력이 아닙니다. 독해력, 단어 수거는 독해력이나 단어 수거는 소리가 정확하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그게 서로 어우러지면 엄청나게 많은 뭡니까 상승 효과를 이루어지지만은 들었을 때 한 번에 듣지 못하고 여러 번 들어서도 파편적으로
소리가 들리거나 그 들리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영어의 기초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기초 분들에게 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영어를 이제 배우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도 원기초 분들한테 설명드린 부분은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저희가 듣고 말하고 읽기 쓰기의 이 단계로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듣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듣기에 있어서 뭡니까? 선정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또박또박 또박또박 또박또박하게 녹음된 그 영어 원어민의 그 성우의 파일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준비를 하시고 그 듣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따라하시고 나중에 듣고 정확하게 따라하셨으면 대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대본 통해서 뜻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뭡니까 스페링도 확인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계속 듣고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하면서 내 거를 완벽하게 뜻까지 다 인지를 시켜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듣고 따라한 것을 원어민한테 써오면 그게 회화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듣고 따라한 부분 있죠. 예를 들면은 Call me at 7 p.m. tonight. 오늘 저녁에 7시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오늘 저녁에 7시에 전화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어떤 에세이를 쓰거나 그러면 그게 쓰기라는 얘기죠. 그게 장문이에요. 그게 라이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접근하시는 영어를 처음 접근하시는 그 뭡니까 언어로서 영어를 처음 접근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한 부분을 많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행착오를 안 겪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대로 하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도 있고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이런 식으로 할애를 하시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아요. 유창하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입이 이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특히 완기초 분들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영어 실력 향상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확신드립니다.